안녕하세요. 그림책 여행가 김현주입니다. 오늘은 6월의 그림책 여행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매일매일 신문만 보는 그 아빠를 금붕어 2마리와 바꾼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걸 그림책을 보시면 아빠들께서 조금 이렇게 반성을 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친구가 너무 예쁜 금붕어를 2마리를 갖고 와서 막 이것저것 자기 거 물건하고 바꾸자고 했는데 뭐든지 다 싫어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신문을 보시고 계신 아빠가 딱 보여서 아빠하고 바꾸자 그랬더니 그래서 아빠랑 바꿨어요. 그리고 나서 저녁이 되니까 아빠랑 바꾼 게 조금 미안해져서 다시 바꾸려고 하니까 이 친구가 또 자기 아빠를 또 다른 물건으로 바꾸고 다른 물건으로 바꿔서 여기저기 아빠를 찾아다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빠가 굉장히 금붕어 2마리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값어치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 아빠는 뭘로 바꿀 수 있을지 한번 나는 아이들이 만약에 나를 바꾼다면 뭘로 바꿀지 나랑 다른 거 절대 바꾸지 않겠다고 이야기할지 한번 이 그림책을 보고 반성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붕어 2마리와 아빠를 바꾼 날이었습니다. 다음은 텅 빈 냉장고입니다. 텅 빈 냉장고는 여러분이 이렇게 색깔이 1층, 2층, 3층, 4층, 5층 이렇게 색깔이 다르거든요. 여기 1층에 살고 계신 분이 정말 말라 비틀어진 당근 3개밖에 없었어요. 저녁을 먹어야 하는데 그걸로 먹기는 조금 아쉬워서 위층에 가서 물어봤더니 위층에는 또 달걀밖에 없네요. 3층은 초록색이니까 초록색과 관련된 시금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다음 4층에 사는 아가씨는 토마토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음식들을 다 가지고 위에 올라갔더니 위에 살고 계신 할머니께서는 밀가루밖에 갖고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음식 색깔로 이렇게 층층이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다 냉장고들이 텅텅 비어서 가지고 있는 음식 재료가 너무 빈약해요. 그런데 할머니네 집에 가서 결국 그동안 이렇게 가지고 간 음식을 가지고서는 이렇게 사이좋게 파이를 만들어 먹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파이를 먹다 보니까 주변에도 다 이렇게 가족 이웃들이 모여가지고 맛있는 파이를 만들어서 이렇게 잔치같이 이렇게 하고 있네요. 그래서 요즘에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웃과 함께 나눔을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런 그림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텅 빈 냉장고였습니다. 그 다음 마레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마레에게 일어난 일은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마레 할머니께서는 굉장히 활발하시고 그 다음에 마레하고 굉장히 친한 그런 할머니십니다. 할머니의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그네 타는 모습이 보이시죠? 이렇게 그네 타는 것처럼 할머니께서는 이렇게 손녀와 같이 이렇게 그네도 타시고 재미있는 이야기도 나누시는 그런 건강한 할머니셨어요. 그런데 이 할머니께서 점점 아파지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부터는 할머니께서 시름시름 이렇게 아프시고 그 다음 더 이상 뭔가 하려고 하는 그 의욕조차도 이렇게 상실을 하셨어요. 그래서 마레가 그 전에 자기와 신나게 놀았던 그런 이야기를 떠올리게 하면서 할머니를 회복시켜 드리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요즘에 요양원이나 이런 곳에 가시는 할머니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할머니나 아니면은 주변에 있는 이런 어르신들, 이런 분들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마레에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할아버지가 꼭 나만 했을 때라고 하는 그림책입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나만 했을 때는 어떤 일을 했을까요? 어떤 놀이를 하셨을까요? 보면 이렇게
그때 당시에 놀았던 놀이를 이렇게 인형을 제작해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숨바꼭질이라든지 망치기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노래 그때 당시에 불렀던 노래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그 당시 할아버지께서는 어떤 놀이를 하시고 어떤 노래를 하셨는지 이걸 보면 그 인형들이어서 표정 같은 것도 그렇고 재미있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는 장난감이 없고 그 다음에 친구들만 있어도 굉장히 즐겁고 행복한 놀이를 할 수 있었구나라는 걸 아이들이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엔 아이들이 거의 그 핸드폰으로 그 인터넷 공간에서 만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조금 친구와 같이 노는 것을 권장할 수 있는 그런 그림책이고, 옛날에 할아버지는 이렇게 놀았다면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놀이가 어떤 것인지 한번 찾아보면 아, 옛날이 훨씬 더 노는 것이 풍성했구나라는 것을 아이들이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활동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꼭 나만 했을 때라고 하는 그림책이었습니다. 그 다음 엄마 난 이 옷이 좋아요 라고 하는 그림책이에요. 엄마 난 이 옷이 좋아요 라고 하는 그림책은 아이가 그 달별로 1월은 어떤 옷을 입고 2월은 어떤 옷을 입고 이렇게 그 달에 어떤 옷을 입게 되고 어떤 옷들을 입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의복에 관해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옷과 그 다음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물려줬던 옷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그 달에 입고 싶은 옷 이런 것들을 그려보면서 어떤 옷이라든지 의복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엄마 난 이 옷이 좋아요 라고 하는 그림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책이나 아니면 도서관이나 이런 글이 있는 책들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행복한 책은 이 뒤에 있는 책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 있는 책이 굉장히 모든 아이가 서로 빌려가고 싶어하는 그 대기를 굉장히 오랫동안 해야지만 빌려갈 수 있는 그런 책이었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낡아지고 그 다음 찾는 사람이 없는 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주인공 아이는 이 책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갖고 와서 이렇게 두기만 해도 행복해지는 그런 그림책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도서관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책이었었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이 책들이 다 낡은 책들을 한꺼번에 모여서 뭐 바자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바자회에서 결국 그 책의 주인공이 이 아이가 되고요. 그 아이는 그 책을 영원히 자신의 책으로 가질 수 있는 그런 게 되었습니다. 그럼 만약에 책이 생명이 있다면 이렇게 자기를 좋아하는 그런 친구와 같이 평생 살 수 있다는 것 해도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제목이 행복한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마음 훈훈해지고 내가 정말 이렇게 정말 좋아하는 책이 어떤 책인지 한번 골라보는 그런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것도 에리칼이라고 하는 에리칼의 그림책이고요. 조심의 거인이야 라고 하는 그림책이에요. 이 그림책은 그 페이퍼 커팅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나 있어요. 그래서 구멍이 이렇게 나 있어서 그 구멍 사이로 해서 거인을 이렇게 찾아다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거인의 가방도 이렇게 뚜껑이 열리고요. 여기 보시면 문도 이렇게 열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페이퍼 커팅 방식으로 이렇게 열고 요러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그림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에리칼 그림책이 또 이런 그림책이 몇 번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위를 들추며 여기에서 이제 괴물을 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그 괴물을 물리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에리칼 그림이 굉장히 화려하고 색채를 굉장히 잘 쓰고 화려한 그림책을 그리는 그런 작가죠. 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심의 거인이야 라고 하는 에리칼의 그림책이었습니다.
그 다음 제가 또 구입한 책은 무지개 눈물입니다. 무지개 눈물은 눈물을 흘리며 그 눈물의 색깔에 따라서 감정이 달라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막 울고 있잖아요. 얘가 여기 보시면 노란색이 있잖아요. 억울해서 흘리는 눈물은 노란색이래요. 그리고 또 다른 색을 한번 볼까요? 예. 검정색은 어떨 때 흘리는 눈물일까요? 예. 씩씩 화가 나서 큰 소리로 터져 나오는 눈물은 검정색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눈물은 무지개 색깔이다 해서 눈물을 감정에 따라서 눈물의 색깔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그런 그림책입니다. 그래서 초록 그림 그 눈물이 가장 좋더라고요. 진짜 기뻐서 너무 신나가지고 또 눈물이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때 흘리는 눈물이 초록색 눈물이래요. 마음의 새싹 하나가 자라기 때문에 초록색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네요. 그래서 눈물의 색깔을 다양하게 감정으로 표현한 무지개 눈물이었습니다. 그 다음 세상에서 제일 큰 아이예요. 그래서 케빈 행크스의 그림책이고요. 세상에서 가장 큰 아이의 어떤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림책이 조금 사이즈가 크고요. 그 다음에 색채가 이렇게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도대체 그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하는 그림책입니다. 토끼가 사람의 하는 모습을 관찰했다가 사람과 똑같이 그렇게 행동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 재미있어요. 그래서 그 식구들이 아무도 없는 그 집에서 토끼가 사람과 똑같이 이렇게 사람의 모습을 보고 관찰했기 때문에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 하더라고요. 그런데 결국 나중에 식구들이 돌아왔을 때 그 곳곳에 토끼가 지나갔던 곳곳에 이렇게 토끼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식구들이 집에 돌아와서는 이렇게 말하겠죠. 아니 왜 이렇게 집안 구석구석 토끼똥이 있지? 아마 책을 본 분들은 잘 알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도대체 그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였습니다. 다음은 소리나는 물감 상자입니다. 이것도 칼데코상을 받은 그런 작품이고요. 그 그림 굉장히 모범생이었던 아이가 상상의 나라의 추상화를 그린 바실리 칸딘스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실리 칸딘스키가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색채를 쓰면서 무한한 상상력을 가지고 그림을 그렸다라고 하는 그 작가의 일대기를 이렇게 그림책으로 만든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걸 보면 이게 도대체 뭘까 뭐 이렇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이걸 집으로 그린 거야 아니면 이걸 꽃이야 뭐 이렇게 다양하게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런데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이걸 보면 당신은 어떤 느낌이 듭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자신의 미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는 사람마다 보는 사람 각도에 따라서 모두 다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예술의 영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소리나는 물감 상자였습니다. 오늘은 무슨 옷을 입을까? 라고 하는 책도 칼데코상을 받은 그런 그림책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이렇게 옷장 앞에서 어떤 옷을 입을까? 오늘은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옷장 앞에서 이렇게 고민을 하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엄마가 주는 대로 입는 아이도 있겠죠. 근데 이렇게 자신의 옷을 자신이 스스로 골라서 입는 아이들이 나중에 그 색채 감각이라든지 패션 감각이 뛰어난 아이로 자랄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 아이도 엄마가 주는 대로 입지 않고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자신만의 상상력을 가지고 이렇게 옷을 입습니다. 만약에 아이가 이렇게 입고 나 학교 갈래, 뭐 유치원 갈래 하면 엄마들이 야, 그 촌스럽게 그걸 어떻게 그렇게 입고 갈 수가 있어? 라고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데 아이가 짝짝이 양말을 신고 가던 정말 겨울에 그 하늘하늘한 그런 레이스 있는 옷을 입고 가던 아니면 여름에 털 달린 옷을 입고 가던 그거는 그냥 그 아이가 하고 싶다 그러면 그냥 놔두는 게 저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신만의 감각으로 자신의
게 맞는 옷을 골라서 입고 가는 아이의 이야기. 오늘은 무슨 옷을 입을까? 였습니다. 다음은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병기입니다. 이 그림은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마르셀 듀샹의 그 작품이죠. 작품이라고 할 수 있죠. 샘이라고 하는 작품인데 그 작품이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고 그 작품이 어떻게 유명하게 되었는지 여기서 병기에서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예술 작품이 되는 과정을 이렇게 그림책으로 만든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발상, 그 다음 남들과 다른 생각이 훌륭한 예술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그림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병기였습니다.